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부동산을 찾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화되었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가 백지화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강경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를 한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여론 수렴 없이 예고된 탁상 행정이 또 여론 후 직격탄을 맞고 6월 14일자 전면 재검토기로 철회되고 잠정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으로 보면 2021년 3월 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2022년 4월 농지법 개정, 2023년 4월 부동산 규제지역 완화와 전세 사기 사건 발생, 2023년 5월 농막 설치 개정 및 농지거래 규제 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책으로 수많은 농민과 선의의 국민들의 탄식이 떠나지 않고 있었지만, 그나마 대통령께서도 공감하시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며 소농민과 모든 사람들이 긍정할 수 있도록 백지화된 점은 고무적인 조치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막 설치 입법 예고 골자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농막 면적과 용도를 제한해서 불법 증축, 농업과 무관한 주거용 별장으로 사용 등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지 면적이 200평 미만이면 농막은 2평까지, 농지 면적이 300평 이하이면 연면적 4평까지만 농막을 지을 수 있게 제한했었습니다. 농업과 무관한 취침, 숙박, 여가 시설 활용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농막 내 취침 공간, 주방, 욕실 등도 농막 바닥 면적이 25%를 넘을 수 없었고, 지금은 연면적 6평 이하라는 조건만 만족하면 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막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개정안이었습니다. 그럼 농막이란, 가설 건축물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의 정의. 농막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연면적 20제곱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나옵니다. 즉 농막이란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지자재 또는 농업에 필요한 종자, 보관, 농사를 짓는 자의 간이 휴게, 시사 등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이고 연면적 6평 이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막 정의에 대한 농지, 반논 가수원에 설치하는 6평 이하의 가설 건축물, 면에서 등 세금과 인허가가 없는 시설, 개발 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도로와 접해져 있지 않아도 설치 가능하며 농지 외에 지목에는 설치할 수가 없고, 토지거래 비허가 구역은 주거 제한, 농지증 등이 일체 제약이 없습니다. 농막 설치 신고 조건 주의사항. 농막을 설치할 때는 신고와 허가 중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막은 컨테이너 박스와 마찬가지로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굳이 주택처럼 허가를 받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농막 신고의 시 주의사항. 농막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합니다.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 기자재, 종자, 보관, 농작업, 휴게, 간이, 취사 등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연면적 20제곱 이하일 것. 4. 가설 건축물로서 이동식 또는 졸업식이어야 한다. 바닥에 고정되거나 기초공사를 한 건축물은 불허됩니다. 일필지 1개 이상의 농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분관계 공유 등 사유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접한 곳에 소유주가 주거지가 있을 경우 농막 설치를 불허됩니다. 농막의 총 높이는 4m 이하입니다. 다락 구조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1번과 2번의 풀이해석.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 즉 주거용이 아니어야 하며 2011년 11월부터 농막 내 전기, 수도, 가스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막에서 주거,
밤샘 잠을 주무셔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잠깐 휴식을 위한 낮잠은 허용되지만 밤잠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막에서 하룻밤 농막을 주거 시설로 사용한, 즉 농막을 주거 주말 주택으로 사용 허가받지 않는 주택을 지었을 경우 불법이라서 단속에 걸리면은 철거 및 가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농막을 설치 신고하러 가실 때에 주말에 하루 쉬었다 가려고 하는 등 말씀하시면 절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말은 줄이시고 그냥 농막을 신고하랐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공무원들이 대부분 사유를 묻지 않으시니 먼저 말씀을 길게 하시지 않으시면은 이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꼭 유념하세요. 3번의 풀이 해설. 농막은 연면적 합계가 6평 이내일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면적이란 바닥 면적의 총 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제곱은 6평, 기본적인 크기의 3곱하기6 약 5.5평 사이즈가 되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제곱에는 내부 실평수가 아니라 바닥 면적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막의 실질적인 내부 유효 공간은 6평이 되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내부의 다락방 면적에 적합하게 제작한다면 2층에 다락을 올리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혹시 농지가 그린벨트 지역이나 농업진흥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면 농업진흥구역 내 농막 설치 규정 농지법 시행령 29조에 따라서 2018년 9월 21일 이후 최신 개정한 법에 따라 농막 간이 저온 저장고 및 간이 액비 저장 중에서 농림축산식품용으로 정해지는 시설 설치, 농업 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기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시 휴식을 설치하는 연면적 6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에서는 20평 제곱이라 하면은 농막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농업진흥구역 및 그린벨트 내 농막 설치 가능 여부 등의 공포는 대통령령으로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정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서 농막 설치를 허용토록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내 농막 설치의 핵심은 농작물을 심고 경작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있는 일부 지자재 농막 설치 자격으로 농지대장을 요구합니다. 농지대장을 통해서 실제 누가 그 땅에 농사를 짓고 있는가 확인하고, 그래서 농지대장이 없으면 조금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혹시 논으로 쓰이는 곳에 농막을 지으려는 분들은 땅이 질어서 난감하겠죠.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을 할 계획 중이시면 그건 농막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의사표현이 콘크리트 타설은 절대 금지하니 자갈 바닥에 까시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농막 설치 신고 방법. 농막을 신고는 지자체 해당 민원실에 가셔서 농막 신고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간략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평면도 배치도 등기부 등본 토지 이용 확인원, 접수비용 배치도와 평면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손으로 그려도 상관없고 다만 농막의 치수와 정확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는 해당 지자체에 마련되어 있고 기본적인 정보만 적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땅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접수비 등은 기본적으로 신고비 1만 원 내에 면회세가 9,000원, 15,000원 정도 접수하시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신고 필증 서류가 나오며 존치 기간은 3년 이내로, 다만 도시 군 계획 사업이 시행될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미리 참고해야 할 사항들. 신고필증 서류가 있어서 정기수도를 신청할 수 있으니 농막 신고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농막을 설치하는 땅이 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땅의 법적 소유 본인이 아닐 경우 땅 주인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농막은 말 그대로 농업 경영에 이용되는 농지, 논밭 가수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주거용이나 내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농막으로 인정받지 못함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내부의 시설의 규모, 예로 수도시설, 화장실, 가스, 전기, 통신 등의 농막이 주요 목적이 아니지만 2010년 3월 규정이 완화되어 전기, 수도, 가스, 난방은 물론 정화조 시설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어느 지역에 계신 분이 2010년 공식적으로 화장실 정화조에 대해서 농림축산부에 질의를 했는데 어느 지역이 고시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는 건 왜냐고 하니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농지법상 농막의 정화조 시설은 문제에 대해 별도로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답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에서도 건의했지만 농막 정화조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이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이 똑같이 왔다고 합니다. 정화조를 설치할 가능하다는 법도 없고 안 된다는 법도 없으니 그러니 정화조를 설치해도 처벌균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막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의 절차 안내, 농막 신고용 도면 배치도 네이버나 다음 지도에서 지적도를 프린트하여 사인펜으로 우리 토지 경계를 표시하고 농막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표시하는 배치도를 준비할 것, 토지대장, 농막 신고 수신 알림 안내장, 가설 건축물 신고 필증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전기, 수도, 가스 설치 가능해졌으며 정화조는 관할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농막은 건축물이 아니므로 1가구 2주택에 저촉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설 건축물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농촌에서 비닐하우스를 한 동을 지어도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라고 하여서 대체 가설 건축물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의 개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공작물의 사전적 의미는 땅 위에 땅속에 인공을 가해 제작한 물건인 바, 공작물이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정착하고 지붕에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설 건축물이란 건축물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풀이 토지 정착, 영구적인 시설 기초가 있다면 허가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토지에 정착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붕, 기둥, 벽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며 비닐하우스 벽, 기둥, 지붕 경계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건축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가건축물이란 무엇인가? 임시로 사용할 목적으로 짓는 건축물로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골 콘크리트조가 아니고 존치기간 3년 이내며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하지 않고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감리, 건축물 대장,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구조, 내진 등급, 피난시설, 마감 재료, 건폐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일조권 높이 제한 등 관한 건축법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면 될 듯합니다. 건축물 축조 방법, 해당 군청, 시청, 구청에 하시면 되겠고, 준비물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서, 가설 건축물 평면도, 지적도상 배치도, 토지대장, 토지가 본인이 아닐 시에는 기타 사용 계획서 목적, 건축법 시행규정 15조 가설 건축물법에 적용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대상,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은 재복구, 현행, 흥행, 전남해, 공사용 등의 가설 건축물로 다음 용도, 일시적인 사용 건축물, 농수산물 직거래, 가설 점포, 또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차고 등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된 임시사무소, 농업 비닐하우스, 축사 등 비닐하우스, 농업용 고정식 온실, 또 물품 저장 창고, 한시적인 문화행사, 천막 등 야외 시설, 촬영 시설 등 흡연시설, 또 건축조례에 정하에 있는 건축물 등이 이에 해당하는 그러한 가설 건축물에 해당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행정 절차로는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은 도시군 계획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 예정지에 임시로 사용 위한 가설 건축물로서 다음의 경우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개발 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3층 이하인 경우,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조가 아닌 것, 존치 기간은 3년 이내면 다만 도시 군 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 설치를 필요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등이 사료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 허가,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가설 건축물의 축조 신고 대상 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3년 이내며 존치 기간 만료일 7일까지 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설 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는 시정명령과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을 신고한 후 착공할 것, 위 신고 대상 또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에 해당할지라도 반드시 신고 후에 착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가설 건축물을 건축 허가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취할 수 있으며, 가설 건축물을 축조 신고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으로는 가설 건축물의 철근 콘크리트조는 철골 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최하층 바닥을 철근 콘크리트조로 하면은 안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으로는 우리는 통상적으로 건축물의 구조 형태를 정의할 때 내력벽, 기둥과 보우 형태를 보고 이 건축물은 철골조다, 철근 콘크리트조다, 경량 철골조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하층 바닥은 철근 콘크리트 해도 무방하다는 본인 생각입니다. 이 건축법상 주요 구조부 정의 최하층 바닥은 제외된다고 명확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용의 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을 및 주 계단을 말합니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의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의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에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문 2. 가설 건축물에 있는 전기, 수도, 가스 시설이 없어야 합니까? 원칙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설 건축물 신고하고 전기 공급을 하고 있으며 한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예로는 농막 등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의문 3. 가설 건축물과 건축물의 기준을 토지정착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토록 토지에 붙어있는 것도 있어도 그 붙어있는 상태의 보통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그 본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 기간 정착되어 있다고 또 그렇게 보여진 상태로 붙어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대법원 2007년 2월 9일 선고 판례로 판결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문 도시계획상 도로 등의 토지의 이용계획 표지가 있을 경우 가설 건축물이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 가설 건축물은 고정시설물 보기보다 때문에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의문 6. 가시설 건축물은 법적 지상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설 건축물로 받습니다. 하지만 토지만 경락에 낙찰받으신 경우는 20년마다 경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주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므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문 6. 가설 건축물과 건축물의 차이점은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건축 법령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중요사항 정리. 철골 콘크리트와 토지에 정착하지 않을까 바닥 제외 가능, 농지일 경우 바닥 포장 불가, 존치기간 3년 이내일 것, 3년 만료되기 7일 전까지 연장 신고할 것, 새로운 간선 공급 설비 필요하지 아니할 것, 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이 아닐 것 등이 되겠습니다. 가태료 벌금은 적발된 불법 농막에 대해서는
원상복귀 명령이 떨어지고 1, 2차 시정명령을 통해서도 복구되지 않은 시에 행정처벌을 통해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형사고발 강제 철거됩니다. 이와 별도로 가설 건축물을 신고 안 할 시에도 벌금이 5천만 원 이하 부과되니 법 안에서 잘 알맞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 농지법 제도는 민의에 따라 변화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다립시다. 두 번째, 절대 규칙 법을 준수하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겁먹지 맙시다. 세 번째, 호화 농막은 지금부터 바로 원상복구하여 규정에 맞도록 준수하십시다. 네 번째, 법을 준수하여 전원 주말 농장 운영으로 가족 간의 사랑에 땀 흘림을 함께 나누십시다. 다섯 번째, 잠시 대통령 명령으로 농막시설 개정안이 철회됐지만 곧 총선이 끝나면 다시 개정안이 나올 수 있으니 백지화됐다고 백성이 이겼다고 자축하지 말고 지금 농막 가설 건축물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나마 지금까지 시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다양한 부동산을 잘 분석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또는 좋아요 또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